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던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천천히. 자, 사이소리 현상. 자,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친구는요, 진짜 막 짜증나는 친구입니다. 왜 짜증나냐면, 이 사이소리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발생되기는 해. 근데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이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우리 전에 배웠던 니은 첨가 현상 혹은 음절 끝소리 규칙 생각해보면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친구들은 수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수의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수의적 현상. 요거 니은 첨가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건이 갖춰진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예외가 많아서 짜증이 좀 나요. 자, 이 사이소리 현상 천천히. 근데 나름의 여러분들 기준은 또 있어. 여러분들 수의적 현상이라고 이거 예외가 많으니까 못 외우겠네.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먼저 정해진 규칙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거 하나씩 추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합성어일 때. 자, 합성어일 때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의 어근과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건 단독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그런 의미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잘 보세요. 앞말이 그러니까 앞에 어근이 라는 뜻이야. 어근 두 개잖아. 앞말이 뭘로 끝내리냐면 울림소리로 끝날 때. 자, 요 두 조건을 일단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난다는데 여기서 이 울림소리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울림소리 여러분들, 울림소리 자음에는 뭐가 있어요? 비음과 유음이 있죠. 울림소리 자음에는. 그치? 또 모든 모음들이 선생님이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음, 유음, 자음 받침이 있거나 혹은 자음 받침 자체가 아예 없어서 모음으로 끝났을 때가 앞 어근이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소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자, 세 번째. 사이소리의 실현. 자, 사이소리가 실현이 되는 때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유형으로 실현이 되는데 제일 먼저 자, 된 소리가 덧날 때. 자, 된 소리가 덧난다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나무 플러스 가지. 자, 나무 플러스 가지.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해요? 나무까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치? 나무까지라고 발음하죠. 나무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까지라고 발음을 한 이유가 뭐야? 그냥. 여러분들 우리 된 소리 되기를 미리 학습을 했었습니다. 된 소리 되기 조항에서 선생님 5가지 설명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무엇도 이 나무 플러스 가지가 나무까지가 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럼 왜 된 소리가 되느냐? 뭐 때문에? 사이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건 천천히 다시 볼 거야. 일단 합성어야 되면서 선생님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된다 했었죠. 자, 나무랑 가지랑 둘 다 어근입니다. 따로따로 쓸 수 있는 어근이고요. 자, 요 친구들이 결합했어. 합성어야. 두 번째, 앞말이 뭘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지. 따라서 울림소리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덧난 요 쌍기역 소리. 된 소리가 덧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예요. 니은. 자, 니은 소리가 덧날 수도 있어요. 자, 니은이 덧난다? 사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사례 같이 볼 거예요. 니은이 덧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의 몸을 뭐라고 하나요? 이의 몸. 요거 발음할 때 잇몸 이렇게 발음하지 않나요? 그치? 잇몸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니 요 니은은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첨가 현상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거랑 요 케이스랑 착각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니은 첨가의 조건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합성어든 파생어든 상관없다라고 했었어. 그치? 파생어라는 건 접사가 여러분들 어근에 붙은 거기 때문에 그 접사 혼자서 못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했던 니은 첨가에서 했던 맨입 생각해보세요. 맨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걔는 어근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덧나는 위치도 와봐. 덧나는 위치. 자, 니은 첨가 현상인 맨입에서는 니은이 어디서 덧나니? 맨입처럼 뒷말의 첫 소리에서 덧나요. 뒷말의 첫 소리에서.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사이소리에 의해서 니은이 덧날 때는요, 이 앞말의 종성에서 덧납니다. 앞말의 종성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이것도 외우시면 뭐 좋긴 한데 굳이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 뒷말의 초성이 니은, 미은일 때만 니은 소리가 덧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이소리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케이스와 니은 첨가 현상에 의해서 니은이 덧나는 케이스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위치만 보세요. 위치만 봐도 다르잖아. 여기는 뭐 어때? 뒷말의 첫 소리고, 여기는 어때요? 앞말의 종성, 끝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무에 있는 잎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나무에 있는 잎. 요거 우리가 나뭇잎 이렇게 발음을 하죠. 나뭇잎. 피읍이 비읍이 된 것은 뭐야?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이니까 설명 안 할게. 여기 있는 니은과 니은이 두 개가 덧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니은과 니은이 덧난 요런 케이스. 나무 플러스 잎. 요런 게 이제 사이소리가 덧난 케이스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해보자.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현상이지만 발생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첫 번째 뭐였다? 합성어였다. 두 번째 앞말이 뭐다? 뭘로 끝났다? 울림소리로 끝났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추가적으로 심화 내용 뭐 설명했었냐면 된 소리로 덧나는 거나 된 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서 된 소리 되는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랑 니은 첨가 현상에 의해서 니은이 덧나는 거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선생님이 조금 더 포인트로 심화 내용의 1등급 개념이에요. 1등급 개념. 여기까지도 구분해 주시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수의적 현상에 했었잖아. 수의적 현상. 그럼 여러분들 이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느냐? 네,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빨랫줄 알죠? 빨랫줄. 그 요거 어떻게 읽어? 빨랫줄이라고 읽지. 그치? 자, 그럼 고무줄은 어떻게 읽어요? 고무줄이라고 읽죠. 근데 빨래도 앞몸이 지금 어때? 빨래줄도 합성어야. 그 다음 앞말이 울림소리, 모음으로 끝났지. 고무줄도 합성어야. 고무 플러스 줄이니까. 앞말이 우로 끝났죠. 고무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로 끝났는데 빨랫줄은 된소리가 덧나지만 그리고 고무줄은 덧나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안 덧나는 겁니다. 그냥. 왜? 애초에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선생님 조금 암기를 좀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머리에 쓰는 말을 뭐라 그래요? 머리말? 이거 머릿말이라고 발음하고 싶지? 근데 이 친구 발음이 머리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합성어 맞아요. 앞말 울림소리로 끝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니은이 덧나지 않아요. 오케이?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머릿말처럼 낚시도 잘 나와. 머릿말이 아니야. 머리말이라고 해야 돼. 자, 비슷한 친구로 인사말 있습니다. 인사말. 자, 요 친구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에요. 따로 사이소리가 덧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산말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인사말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요 친구들은 자, 사이소리 실현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요것도 입 짧은 해님 알죠? 여러분들 해님. 요거는 그냥 해님이야. 자, 요건 사실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이제 사실 파고들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님이 여러분들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님은요, 여러분들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애초에 1번 조건조차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이 두 친구는 1, 2번 조건을 다 충족시켰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거고 이 친구는 애초에 1번 조건부터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입 짧은 해님이 아니라 입 짧은 해님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입 짧은 해님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친구들 낚시로 잘 나옵니다. 낚시로. 자, 그럼 이 짜증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날 때 이 사이소리 현상이 난다는 걸 표기해주는 수단이 있어. 자, 그 친구가 뭐냐? 바로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 자, 그럼 이 사이시옷은 다시 한번 사이소리가 난다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이 친구의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사이소리가 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가끔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한자 있을 유자입니다. 있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이소리가 애초에 발생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시옷을 받치기 위해서는요. 사이소리가 나야 되면서 자 여기 잘 봐. 앞말의 끝이 모음이어야 됩니다. 모음. 자 저기 앞에 있는 2번이랑 비교해 볼 거야. 자 여기선 선생님이 울림소리로 끝나면 된다 했었잖아. 울림소리는 비음, 유음, 자음도 있지만 모든 모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로 넘어와서
이 사이시옷을 받치기 위해서는요, 앞말의 끝이 모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말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시옷을 받칠 수가 있겠지. 선생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름인 반재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이소리가 혹시 덧나나요? 사이소리? 사이소리 덧나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반재훈 이렇게 받쳐버렸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이소리가 나야지만 사이시옷을 받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사이소리가 나지 않는 케이스는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요거 여러분들 밤길. 요거 어떻게 읽어? 밤길로 읽으라 했었죠, 선생님이. 그치? 자, 근데 선생님 된소리 되기에서 이거 설명했었을 때 이 밤길이 되는 거는 된소리 되기에 의해서 밤길이 된 게 아니다까지만 설명하고 왜 된소리가 됐는지 설명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알 수 있는 거야. 요 밤길이 어때? 합성어, 나이트 로드. 합성어이면서 앞말의 끝이 비음인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로 끝났네? 그래서 된소리가 이렇게 덧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에 의한 된소리인 거야? 사이소리에 의한 된소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 다시 한번. 자, 요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덧났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 사이소리가 덧났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이렇게 받쳐서 밤길 이렇게 썼습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사이시옷을 받치기 위해선 앞말의 끝이 모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음 받침이 있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당연히 받칠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자, 이 애초에 사이소리는 여러분들 합성어에서 발음되는 거기 때문에, 합성어에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두 어근이 결합한 단어예요. 그치? 두 어근. 자, 그럼 그 두 어근 중에서 두 어근 중 하나라도 자, 고유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어근 중에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요거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 어근 두 개가 만나는 게 합성어라면서. 그치? 사실 두 개 이상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합성어가, 자, 어근의 경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자, 고유어 어근과 고유어가 만나는 경우와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 혹은 고유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한자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이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두 개의 어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은 두 어근 중에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는 케이스잖아. 그치? 이럴 때는 사이시옷을 받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사이소리 현상할 때 나무가지, 이모음, 나무잎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친구들 다 사이소리가 덧났지? 그치? 첫 번째 조건. 앞말의 끝이 다 모음이죠? 나무, 이, 나무.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고유어 어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들이 사이소리가 난다는 걸 어떻게 표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사이시옷을 받쳐서 표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나뭇가지, 잇몸, 나뭇잎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의 기준이에요. 됐음? 자, 조금만 더,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하나만 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나뭇가지에 시옷을 받쳐서 썼잖아. 그치? 이렇게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이 시옷은 사실 시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소리가 덧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 시옷을 받쳐준 거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옷 받침을 자꾸 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뭇가지의 표준 발음은요,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뭐도 인정이 됐느냐? 요것도 인정이 됩니다. 색깔도 좀 바꿔 써볼까? 이 친구는 나뭇가지도 표준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뭇가지가 원래 원칙 발음인데 사이시옷 때문에 이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대표만 바꿔서 읽잖아. 그래서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넘어와서 자, 사이시옷의 선생님이 아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사이소리가 덧나더라도 하지 않는다 했었어? 선생님이 사이시옷 받치지 않는다고 했었지. 자, 그럼 사례 한번 들어볼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총무의 일을 보는 과가 있습니다. 총무의 일을 보는 과. 자, 그럼 이 총무의 일을 보는 과, 요것도 한자어고요. 요것도 한자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발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 총무과가 아니라 총무과라고 발음을 해요. 오케이? 그럼 사이소리 덧났네? 그치? 앞말에 받침 없네? 맞아요? 그럼 얘 사이시옷 받칠 수 있는 환경이지. 하지만 우리가 요걸 총무과라고 적지 않아. 총무과라고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총무과라고 적어야 됩니다. 총무과라고 적어야 돼. 이유가 뭘까? 요 친구도 한자 어근이고 요 친구도 한자 어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전세 플러스 집. 요것과 전세 플러스 방.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볼 거야. 여러분들 스포를 해주면요. 전세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집은 고유어예요. 전세 한자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 방은 한자어예요. 자, 그러면 발음할 때 전세집 이렇게 발음하지. 된 소리가 덧나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 전세도 어근이고 얘도 집도 어근이에요. 자, 이 사이 소리가 덧나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전세집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방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실제로 발음은 전세빵이 맞아. 그치? 방이 아니라 전세빵이야. 된 소리가 덧나거든? 근데 둘 다 한자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적을 때는 전세방으로만 적어야 하고요. 이 친구는 전셋집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 여러분들 예외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예외적으로 표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세요. 차, 타, 고, 식사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타고 식사해. 차 타서 밥 먹으면 맛있겠죠? 그치? 차 타고 식사해. 자, 여기는 어떤 친구가 있어? 찻간, 퇴간, 곳간, 숫자, 셋방, 그리고 횟수. 자, 요 친구들은 차간, 퇴간, 고간, 수자, 세방, 회수 전부 다 한자어야. 그래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여서 원래는 사이시옷 받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자어와 간의 결합이긴 하지만 사이시옷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사실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하나만 더 선생님 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 사이소리 시연 중에서 여러분들 요 니은과 디귿 케이스에서 어떤 게 이제 낚시로 잘 나오냐면 여러분들 요런 게 낚시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아래에 나는 이를 아래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요거 아래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읽어? 아랫니라고 읽습니다. 그쵸? 아랫니.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니은 케이스일까? 디귿 케이스일까? 니은의 경우일까요? 디귿의 경우일까요? 자, 많은 친구들이 뭘 볼 거냐면 선생님 니은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요거 니은 덧난 케이스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자, 요 친구는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여기 있는 요 이라는 말 있지? 요 이, 이빨 할 때 요 이. 이 이는 다른 말과 합성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니로 나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틀니, 송곳니처럼 이 이는요 다른 말과 합성될 때 니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니는 이 사이소리 때문에 덧난 니가 아니야. 요 이가 그냥 니가 된 거야. 따라서 새롭게 덧난 이 니은은 뭐 하나밖에 없어? 요 니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요 이가 나왔을 때 요거 낚시야. 요거 여러분들 여기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필기 위해서 자, 여기서 잠깐 쉬어서 이만큼 필기 잘 하시고요. 알아서 일시정지 누르고 잘 하세요. 뒤로 넘어와서 사이시옷 부분도 여러분들 필기 잘 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